퇴직연금 제도 모집인 등록교육 2교시 병문안 풀어보겠습니다. 모집인의 주요 의무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손실보장은 해당되지 않죠. 2번 투자 권유할 때 희망하지 않는 상품을 권유하는 것은 원리금 보장형 상품입니다. 3번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 사업자의 금지 행위가 아닌 것은 가입자에게 상품 위험성을 설명하는 행위는 금지 행위에 해당되지 않고요. 투자금을 희망하는 가입자에게 적용된 금융소유자법상 의무가 아닌 것은 수익률 보장입니다. 5번 퇴직연금 사업자가 투자정보 확인서를 작성하여 투자성향을 파악하는 위험 수준은 저위험 이상이 되겠습니다. 저위험 이상. 6번 사용자의 법적 책무가 아닌 것은 투자 수익률 보장 의무는 법적 책무가 아니고요. 7번 상시 300명 이상의 사업장에 퇴직을 제출한 서류는 퇴직연금 사업자 선정 변경 사유서가 제출해야 되겠고요. 8번 퇴직연금 사업자의 성실 의무에 해당하는 것은 법령 및 퇴직연금 계약을 준수하고 가입자 등을 위하여 성실하게 이 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성실 의무에 해당되고요. 9번 퇴직연금 사업자가 운영관리 업무 수행 시 금지되는 행위는 특정 운영상품의 손익을 보존하는 행위는 금지하고 있습니다. 퇴직연금 모집인이 고객 상담 최우선으로 고려할 사항은 고객의 투자 성향과 재무 상태가 되겠고요. 모집인의 올바른 권유 행위는 투자의 성향이 맞는 상품을 추천하면 되겠습니다. 12번 퇴직연금 사업자가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사용할 수 있는 범위는 퇴직연금 제도 운영 관련 업무 수행에 필요한 범위가 되겠고요. 13번 퇴직연금 모집인이 금지할 광고 행위는 미래 수익률을 확정적으로 표현하는 행위는 금지하고 있습니다. 14번 모집인이 투자성 상품을 설명할 때 반드시 포함할 내용은 경쟁사 상품의 단점은 설명할 내용이 아닙니다. 15번 근로자 퇴직급여법 32조에 정한 사용자가 해서는 안 되는 행위는 퇴직연금 사업자에게 물품 구매 요구를 하면 안 되겠고요. 16번 금융소비자법상 6대 판매 규제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비교 공시 의무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17번 적합성 원칙이 적용되는 것은 모집인이 권유하는 모든 상품에 대해서 적합성 원칙이고요. 적정성 원칙과 적합성 원칙이 다르죠. 고객 요청과 관계없이 부적합한 상품은 판매 금지다. 이게 적정성 원칙이 되겠습니다. 적정성 원칙은 고객 요청해도 부적합한 상품은 판매 자체를 금지하는 해당되는 것이 적정성 원칙입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설명의무 위반 시 소비자에게 부여되는 권리는 계약 취소권이 있었고요. 금융소비자보호법상 부당 권유에 해당하는 것은 고객이 거부 사유에도 불구하고 지속적 권유는 그 부당 권유에 해당됩니다. 불공정 영업이행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했습니다. 상품 비교 설명은 불공정에 해당되지 않고요. 22번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 정한 광고 규제의 핵심은 허위 광장 광고 금지가 되겠습니다. 투자 권유 대상 상품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예금이 되겠고요. 예금은 원리금 보장 상품으로 투자 권유 대상 상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고위험 금융투자 상품의 정의에 해당하는 것은 복잡하거나 위험성이 큰 상품이 되겠습니다. 25번 적합성 원칙을 확인할 고객 정보가 아닌 것은 3번 가족관계고요. 26번 설명 의무 대상이 되는 중요 사항이 포함되지 않는 것은 경쟁사 비교. 동일한 문제네요. 자, 27번 보겠습니다. 27번 금융회사에 부과된 제재가 아닌 것은 상품 가격 인상과 해당되지 않고요. 28번 투자자 정보 확인서에 기재되는 정보가 아닌 것은 혈액형, 말도 안 되는 문제네요. 금융소비자보호법상 미성년자에 대한 특별보호 규정은 법정 대리인이 동의 가입 시 가능합니다. 30번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 규정한 숙려기간의 목적은 했습니다. 숙려기간의 목적은 2번 소비자의 신중한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부당권유 행위로 보지 않는 것은 적극적인 상품 설명, 부당권유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32번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금융상품 판매업자의 의무가 아닌 것은 투자손실보상이고요. 33번 계약처에 지정한 정보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타 금융회사 상품 정보 해당되지 않고요. 손해배상 특징에 해당하는 것은 고의 중과실시 손해배상에 해당됩니다. 적정성 원칙이 적용되는 고위험 상품의 범위는 2번 복잡하거나 위험성이 큰 상품은 적정성 원칙이고요. DB형 퇴직연금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2번이죠. 사용자가 급여를 보장합니다. DC형 퇴직연금제도 특징으로 옳지 않는 것은 했습니다. 사용자가 급여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38번 IRP 가입 대상이 아닌 것은 외국인이죠. 소득이 없는 외국인은 대상이 아닙니다. 퇴직연금과 퇴직금의 공통점은 했습니다. 2번이죠. 1년 이상 근속 근로자 대상입니다. 40번
중소기업 퇴직금의 가입 대상은 상시 30명 이하 사업장 되겠습니다. 41번 DB형 퇴직연금의 기준 책임 준비금 산정 목적은 사용자 적립 의무 기준 제시입니다. 그다음 42번 DC형과 IRP 공통점은 55세 이상 연금 수급이 가능하고요. 43번 퇴직연금 제도에 사회 적립 의무가 없는 것은 했습니다. 이건 퇴직금 제도죠. 44번 DB형에서 급여 수준 결정 공식에 포함된 요소가 아닌 걸 했는데 운영 수익률입니다. 45번 퇴직연금제에서 통산장치의 의미는 했습니다. 통산장치의 의미는 중도 이직 시 적립금 이전이 가능하다는 게 통산장치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DC형 퇴직연금의 가입기간별 연금수급 요건은 가입기간 10년 이상이어야 되겠고요. 47번 IRP 계좌의 납입 한도는 1,800만 원입니다. 49번 DB형과 DC형을 동시에 운영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병행형이라고 하고요. 퇴직연금 제도와 퇴직금 제도의 차이점을 옳지 않는 것은 있습니다. 4번 가입대상. 가입대상 동일하죠. 근로자입니다. 51번 DC형 퇴직연금에서 운영용을 부담하는 주체는 근로자가 되겠고요. 53번 IRP의 세제 혜택으로 옳지 않는 것은 했습니다. 연금 수령 시 비과세에는 연금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완전 비과세는 아니고요. 54번 퇴직연금 적립 운영 현황이 최근 증가하는 추세는 해서 실적 배당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퇴직연금 제도의 도입 배경이 아닌 것은 임금 인상 효과는 해당되지 않고요. IRP 자기부담금 공제 한도는 연간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57번 세액공제율이 15%가 적용되는 소득 기준을 했습니다. 5,500만 원 이하는 세액공제율이 15%입니다. ISA 만료 계좌를 연금계좌로 전환 시 추가 공제 한도는 300만 원 되겠습니다. 연금계좌 공제 한도에서 공식을 옳은 것은 했습니다. 연금계좌 3번 연간 1,800만 원까지 ISA 전환 허용 시 최대 1,200만 세액공제 대상이 되겠습니다. 자, 60번이죠. 퇴직소득 IRP를 이체하는 경우에 세제 효과는 있으면 과세 이혼 효과가 있고요. 61번 연금수익 적용된 소득세율의 분리과세는 3.35 이거 좀 바뀌었나 봐요. 그다음 62번 세액공제를 받지 않는 자가 자기부담금 원금의 인출시 과세는 비과세입니다. 세액공제를 받지 않는 자기부담금 원금의 인출 강제는 비과세입니다. 퇴직연금 부담금의 선비 인정으로 옳은 것은 있습니다. DC형 전액 선비 인정하고요. DB형은 한도 내에서 인정합니다. 퇴직연금 부담금. 64번 회사가 불입한 퇴직연금 적립부 운영 수익에 대한 과세는 회사의 과세합니다. 65번 중도인출 시 기타 소득세 과세 대상은 세액공제 받은 부분과 운영 수익이고요. 66번 퇴직급여 충당금 선비 인정률 변화 치로 오는 것은 있습니다. 2번 지속적 감소해서 16년부터는 0%입니다. 선비 인정. 67번 연금의 수령 시 기타 소득세 계산이 적용되는 공제는 기타 소득 공제가 되겠습니다. 69번 연금저축 IRP 공제 세액공제 연간 합산 한도는 합산해서 900만 원입니다. 연금저축 IRP 세액공제는 연간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과세 이연이 불가능한 것은 퇴직소득을 현금으로 수령하는 것은 과세 이연이 되지 않습니다. 71번 DB형과 DC형 이음자산 총 투자 한도는 3번이죠. 모두 70%고요. DC형에서 IRP에서 지분증권 투자가 가능한가 했습니다. 불가능합니다. 파생상품을 사용할 수 있는 핵지 목적만 가능하고요. 14번 퇴직연금 적격 상품이 아닌 것은 했습니다. 비상장 주식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75번 증권 이타 투자 불가능합니다. 1번 DB형에서는 가능하고 증권 위탁증서 투자 가능 여부는 DB형에서는 가능한데 DC형과 IRP에서는 불가능합니다. 투자 계약 증권에 대한 투자 한도는 했습니다. 3번 전체 투자가 금지되고 있습니다. 파생 결합 최대 투자 한도는 손실 한도는 40%고요. 최대 파생 결합 최대 한도는 40%. 78번 올리금 보장 운용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했습니다. 3번 투자 적격 주택 저당 증권 펀드는 올리금 운용 보장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투자 부적격 등권 채권 투자 가능 여부는 했습니다. 불가능하고요. 해외 비적격 대상 투자 한도는 불가능이고요. 81번 실적 배당형 보험의 투자 규제 기준은 했습니다. 수익증권과 동일 기준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사모파생 결합증권 투자 가능 여부는 불가능하고 83번 BBB 등급 이상 투자 한도는